정책 자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 만에 다 쓰는지 혹시 아실까요? 한 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본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대출은 대표를 살린 돈이 아니라 회사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정책 자금 자체는 분명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문제는 받는 것만 도와주고 사라지는 사람들, 바로 브로커라고 이제 칭하거든요. 마지막에 컨설턴트와 브로커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즘 정책 자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SNS 광고도 엄청 넘쳐나죠. 그런데 그 광고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전부 받게 해드린다, 뭐 계약금 같은 걸 받지 않는다, 뭐 저희는 정직한 업체다,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금이 만약 입금이 됐어요.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배치할지, 세금은 어떻게 정리할지, 거치 기간이 끝나면 뭘로 갚을지, 진짜 문제는 전부 입금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만 연결해주고 빠지는 구조에서 이 뒷땅 컨설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환 설계도, 세무 관리도, 실제 운영에 도움되는 그 어떤 것도 왜 그런지 뒤에 소름 돋는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자금만 받고 끝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대출이 실행되면 대표님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계획서에는 운영자금, 설비 투자 그럴듯하게 적혀있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밀린 거래처 대금 받고 밀린 급여를 주고 카드값을 정리를 하고 급환불 다 끄고 나면은 바로 한 달 만에 통장에 있는 1억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혹시 아시나요? 돈은 사라졌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늘 강조한 그 구간이 옵니다. 거치기간 처음 몇 년은 이자만 내니까 부담이 없어요. 대표님들은 이걸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면서 거치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이자만 내던 통장이 갑자기 원금까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출 구조는 그대로인데 고정 지출만 몇 배로 뛰는 거죠. 그럼 자금을 받아서 회사가 좋아진 게 아니라 회사가 좋아지기 전에 갚을 날이 먼저 와버리는 거죠. 이래서 대출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게 해준 브로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없습니다. 수수료만 받고 끝났으니까요. 진짜 제가 저희 팀원 중에 본부장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게 해줘서 진짜 안 좋은 선택까지 한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받아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대출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컨설팅은 뭐냐? 제가 지도를 좀 한번 그려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세무기장, 세무사한테 맡기죠. 자금 이전에 회사가 숫자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장 세무관리. 자금 이전에 회사가 숫자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장이 엉망이면 다음 자금, 세금 대응도 모두 전부 막히게 돼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 설계예요. 은행과 기관에서 재무제표, 이걸 보고 회사를 판단하거든요. 이건 결산 때 한 번 보는 서류가 아니라 1년 내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허와 연구소, 자, 기술력을 서류로 증명하는 장치들이라고 해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서류들이죠.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가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벤처기업 인증.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자금 조달, 그리고 금리 할인까지 여러 가지를 통용하는 그런 관문 제도 중 하나예요. 자, 다섯 번째, 노무 관리. 자, 노무는 직원 문제, 그리고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금, 지원 사업 요건과 바로 직결되거든요. 요즘에 고용지원금 이거 한 명당 720만 원에서 1200까지 인턴십 제도랑 여러 가지 믹싱해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바로 전관 정비와 법인 전환, 법인 설립이죠. 개인 사업자로부터 종합소득세 억 단위로 내거나 몇천 단위로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부터 바로 바꿔야 된다. 법인의 뼈대인 정관의 기본값 그대로인 경우가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절세 플랜이라든지 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명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그냥 아무 혜택도 없는 그런 법인, 깡통 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대표자들이,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일곱 번째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의 구분의 설계. 자, 돈의 용도에 따라 조달 경로나 상환 구조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환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브로커들은 대출해주고 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죠. 그럼 없어요, 미래는. 그럼 그 사업체는 잘 되나요? 잘 되는 케이스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빚에 허덕여서 나중엔 독이 돼서 폐업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많고 회생과 파산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바로 정부 지원 사업. 갚아야 하는 대출과 달리 요건만 맞추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금 계획에 적절히 섞어야 상환 부담이 설계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한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지원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희망 리턴 패키지, 창업 패키지, 뭐 창업 중심 대학, 뭐 팁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이런 건 득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돼. 보고서 작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참여하고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해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최종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는데 안 되면 바로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 제가 8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정책 자금은 이 지도에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 조각들을 전부 연결해서 저희의 말로 하면 자금 전략, 자본 배치, 상환 설계까지 해주는 설계해주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조각 하나 꽂아주고 수수료 받는 그런 컨설팅? 자, 이건 컨설팅이 아니에요. 자, 굉장히 수준 낮은 컨설팅이다. 컨설팅이 아니라 브로커다. 사실은 대행이죠, 대행. 자, 여기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는 컨설턴트 분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정책 자금 몇 건 실행해 보고 성공시켜 보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 좀 컨설팅 좀 하는데 바로 목에 기부스 여기에 시멘트 이렇게 둘러보면서 나 연봉 얼마인데 해도 얼마야 바로 이거 나옵니다. 진짜 와, 안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실제 팩트는 그 서류를 통과시킨 경험이지 기업을 설계해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그린 지도 기억나시죠? 자, 기장, 세무, 재무제표, 특허,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노무, 정감, 법인전환, 그리고 포괄, 양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세무, 재무제표 컨설팅, 시설자금, 운영자금, 부동산 매입자금, 증여상속까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원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직접 실행해 본 게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근데 모두 연결해서 하는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그거 교육에서 다 배웠는데요. 네, 바로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육들은 뒷단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벤처기업 인증 요건, 연구소 설립 절차, 그리고 법인 전환 방법, 그 전부 지식으로는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상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인증을 했다고 치더라도 관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 이거를 어떻게 세금 신고한 걸 처리를 어떻게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지, 세무사가 모르면 어떤 코드로 세무 코드를 적용시켜서 조세 제한 특례법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세 공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함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 그래서 쓸 기회 자체가 안 오거나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정책자금 브로커하고 그냥 빠지고, 거의 이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준인데요. 브로커와 컨설턴트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는 요즘 정책 자금만 하시는 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컨설턴트가 아니라 바로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자금과 기업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뭐 불법 브로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상 정식 계약을 하고 하면 불법 아닌데 불법이라고 칭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브로커들은 사장님들의 대출 대행해서 신청해주고 운이 좋으면 성공했어, 나 전문가 이러고 도망가요. 없어져. 그리고 2번, 3번 해줄 수 있어요? 빚만 늘려준다. 대표의 뒷단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자금 서류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회사 정관을 보여주겠냐, 뭐 이런 거 기장 같은 거, 세무기장 뭐 옮기냐, 뭐 아니면 법인전환 같은 거 운명이 걸린 결정인데 상의를 하냐, 이거 비전문적인 사람한테 상의했다가 완전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진짜로 잘못 구조 짜고 잘못 관리하면 미래가 없이 완전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쓸 기회 자체가 안 오는 게, 쓸 기회 자체가 안 온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이런 거 지식은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실행하고 사후관리 디테일, 그리고 포지션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껴있는 순간, 첫 단추를 밤새워서 공부한 벤처기업 인증, 뭐 아니면 뭐 법인 전환, 뭐 이런 거 뭔지 모르니까 꺼낼 엄두가 영영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하나예요. 자금 입금 받는 날, 관계가 끝나면 그냥 브로커가 되는 거. 그날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는,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입금일에 끝나는 사람, 입금일 후에 바로 시작되는 사람, 바로 후단이 바로 컨설팅이죠.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연락 안 되고 그냥 끝이야, 바로 브로커. 상환 설계를 같이 하고 다음 분기 세금을 같이 보고 인증 로드맵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님의 그런 사람에게 회사의 안쪽을 열어주면서 그 윈윈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정리하면서 제가 위의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실행 지침, 컨설턴트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검증 순서를 뒤집어야 돼요. 자금을 실행해주고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러면은 그 브로커죠. 반대로 만나서 처음 짚어주는 게 자금이 아니라 회사 구조, 그리고 대표님의 자금 얘기 전에 뭔가 세금 구조랑,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세라든지, 그리고 법인세라든지 정관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나, 연구소 요건이 되는데 왜 안 만들었고, 그걸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데 말만 하는 혜택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적용시켜가지고 세금 우리가 결산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이 브로커 자리에서 컨설턴트로 우리가 옮겨준다.
두 번째는 지도 전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있죠. 저는 남에게 권하는 걸 전부 제가 먼저 다 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특허, 연구소, 벤처, 정부 정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부동산 매입자금, 증여 상속, 주식이동, 법인 전환 모든 걸 다 했어요. 제가 직접 다 실행했다는 이야기죠. 제 회사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가 어떻게 급여를 수정하고 세금을 안 나오려면 어떤 구조로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저는 제가 한 걸 적용시켜 드리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돈, 내 회사를 해본 것과는 대표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금은 마지막에 좀 꽂아야 된다. 기장이 정리되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인증이 잘 갖춰지고 회사에서 이런 정책자금이나 자금 들어가는 건 그냥 약이에요. 조금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준비 안 된 회사에 꽂는 자금은 대출은 독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만에 증발되는 대출, 2년 안에는 2년 뒤에는 독으로 돌아온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정책자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좋은 것과 그걸 다루는 사람이 준비가 된 것은 다른 문제예요. 받게만 해주는 사람, 시장에서 결국 브로커라고 불리게 되고 브로커에서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해주고 빠졌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와서 정책자금부터 시작해서 사업화, 테크트리랑 여러 가지 이런 구조 설계를 해주면 완전히 그냥 저와 계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자, 입금일에 일이 시작되는 사람, 상한일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저는 그게 이 업에서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해결사 정 대표에서는 제가 직접 해본 것만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좀 딥하게 안 해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금 이후의 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 내가 배우고 싶다, 밑에 제가 원데이 클래스라고 무료로 강의를,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면 너무 좋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가오겠습니다.